안녕하세요. 온성도 TV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은 집시들의 노래 세 번째 트라키아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. 여기에 있는 이 작은 사진은, 빨간 옷을 입고 춤을 추는 사진은 노틀담에 나오는 에스메랄다라고 하는 집시 여인이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추는 그런 모습입니다. 집시 하면 술, 노래, 춤, 이것이 대표적인 그들을 대표하는 단어입니다. 저는 트라키아라는 말을 자주 쓰는 사람입니다. 근데 이 말을 쓰면서도 늘 내 안에서 이렇게 부족함을 느끼는 것은, 누군가가 학문적으로 깊이를 가지고 이렇게 그 연구를 할 수 있는 분이 이 트라키아라는 말을 한번 잡고 이렇게 깊이 들여다보면은 상당한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그 놀랄만한 그런 작품을 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, 혹시 뭐 젊은 분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또 학문에 종사하는 분들이 이런 단어를 듣고 그래 하고 한번 이렇게 어떤 모티브가 이렇게 주어졌으면 하는 마음이 저한테는 많습니다. 그만큼 제 설명에는 부족한 것이 많다는 얘기입니다. 이 트라키아라는 말은 사실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있었던 말입니다. 지금 여기 지도가 다 이게 트라키아에 관한 지도입니다. BC 1000년도에 그 호머,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를 써서 트로이 전쟁을 이야기한 그 호머가 만든 지도에도 이 트라키아가 나와요. 인류 중심 지역에 있는 여기가 트라키아예요. 그래서 트로이 전쟁 때 트라키아군이 트로이군을 지원한 그런 장면이 그 영화에 보면 나옵니다. 이게 BC 1000년대의 트라키아의 지도입니다. 그 다음에 BC 500년경에 그 헤로도투스라고 하는 유명한 그런 역사가도 이 트라키아에 상당히 매료되었던 사람인데, 그는 말하기를 트라키아가 만약 국가 조직만 가지고 있었다면 천하무적에 그러한 나라를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트라키아를 상당히 좋게 평가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, 그분도 여기에 트라키아라는 잘 안 보이지만 이 그 지명을 상당히 큰 글씨로 써놓고 있습니다. 그리고 예수님 시대, 바울 시대, 이때 그 바울 사도의 그 선교 지도에 보면은, 우리 성경책 뒤에 보면 이 지도 많이 나오죠. 여기에 보면 드라게라고 써져 있는 데가 있는데, 이게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. 사모드라게로 갔다 하는 그 드라게인데, 거기가 트라키아예요. 지금은 이제 불가리아죠. 이 트라키아는 이렇게 전 세계 지도를 보면은, 우리가 태평양 중심 지도가 아니라 대서양 중심 지도를 보면은 이 지구의 중심 배꼽 부분에 있는 데가 이 트라키아였고, 그곳에서부터 수천 년 전부터 사람들이 살았으며 그 사람들을 트라키아라고 불렸다는 이야기가 트라키아에 대한 총정리입니다. 그리고 저는 그 사람들이 지금은 집시로 세상을 떠돌아 다닌다,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. 많은 역사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인류 4대 문명, 메소포타미아, 나일, 그 다음에 황하, 그 다음에 인더스, 이 4대 문명이 보통 2500년 전부터 시작됐는데, 그 훨씬 이전에 이 수메르 문명하고 홍산 문화가 있었다,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수메르는 여기입니다. 유목민이라고 써져 있는 여기, 지금 이라크 지역이 수메르고, 지금 홍산이라고 하는 데는 지금 내몽골 쪽에 그 중국 땅 안에 있는 여기가 홍산입니다. 요 두 곳에서 기원전 4, 5천 년 전부터 시작된 유물들이 발견된다,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. 저는 이 트라키아를 생각하면서, 지구가 하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, 애초에 이 지구는 하나였고, 그 다음에 인류, 민족, 뭐 나라 이런 것도 하나였을 것이다. 그것들이 서로 이리저리 갈라지고 시대가 흐르고 해서
이런저런 나눔이 생겼을 뿐이지 애초에는 하나였고, 그래서 지금도 온 지구 인류가 한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지구관입니다. 인류관입니다. 그런데 이 수메르 지역과 홍산 문화 지역을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저한테는 고민이 좀 있었어요. 근데 요 근래에 쉬면서 제가 그 유튜브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. 어떤 생각이냐?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쪽 북반구에는 평원이 있었다. 여기 만주 평원으로부터 시작해서 몽골 평원, 그 다음에 카자흐스탄 평원, 그 다음에 남러시아 평원, 그 다음에 헝가리 평원으로 이어지는 평원지대가 쭉 있었다. 그리고 이 지역을 뛰놀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흉노라고 그러고 또 훈이라고도 그러고 훈노라고도 그러고 돌궐이라고도 그러고 한이라고도 그러고 하는 족속들이 이 지역을 여기저기를 수천 년 동안 뛰어다녔다.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저렇게 많은 이름으로 불린다. 근데 이쪽에는 초원지대라고 보기가 어렵다. 이쪽 지대는 사막지대인데 사막지대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낙타를 타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물을 찾아 떠나고 먹을 것을 찾아 떠나고 또 양들이나 낙타를 키우러 떠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. 그 사람들이 사막 유목민인데 그들을 대체적으로 베드윈 족속이라고 부른다. 이렇게 둘로 나누는 것 같더라고요. 그리고 그 중간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투르크족이라고 부른다. 많은 사람들은 투르크는 돌궐이라는 말에서부터 나왔다고 그러는데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. 돌궐이라는 말 자체가 생긴 게 뭐 기원 후 500 몇십 년경에 돌궐이 생겼다고 그러니까 그 이전엔 돌궐이라는 말이 없었어요. 그러나 이 투르크 쪽, 이쪽 터키 쪽, 이쪽 중동 쪽에는 수천 년부터 사람이 살았고 나라가 있었단 말이에요. 그 사람들 중에 불려지는 이름이 투르크라고 그러는데 이 투르크는 터키 사람들을 보고 너희 터키 나라 이름이 뭐야? 이렇게 물어보고 우리나라 이름 투르키에 이런단 말이에요. 그러면 이 트라키하고 트루키예하고 자음이 똑같아요. 저는 이게 같은 말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.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 여기 있었던 이 트라키아 민족, 이 투르키의 민족을 투르크족이라고 그러는데 이 투르크족은 베두인족하고도 다르고 이쪽 흉노나 이런 그 북방 유목민족하고 다른 뭔가 중간에서 연결을 시키는 중앙아시아 쪽 무슨 스탄, 아프가니스탄, 무슨 뭐 카자흐스탄, 무슨 키르기스탄, 무슨 뭐 파키스탄 이런 식으로 이쪽 그 수메르와 이쪽 홍산 평원 지역을 연결하는 그 부분에 걸쳐 있던 사람들이 이 사막 유목민인 베두인족과 그 다음에 초원 유목민인 이 흉노족 한족들을 연결시켰다. 그래서 이들이 하나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.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. 그래서 앞으로 저의 이야기는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할 겁니다. 이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자신들의 생각을 가지고 정리를 해서 발표를 하는데 비슷하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고 이런 그 학설 내지는 주장들이 상당히 다양하게 펼쳐져 있습니다. 근데 제가 이야기하는 이 그 베두인족과 이쪽 그 북방 초원 그 유목민들을 중앙에 투르크인들이 연결을 시켰다 하는 이 이야기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. 창세기 9장 27절에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 셈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한 노아의 축복과 저주가 담긴 유언이에요. 이게.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다 알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면은 여기에서 야벳이 나오는데 야벳은 셈의 동생이라고 나와요. 그리고 사람들은 그들을 백인종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.
그리고 셈은 이 노아의 큰 아들이라고 성경에 나와요. 그리고 그들을 황인종으로 구분하려고 그래요. 그리고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그래요. 그러니까 야벳과 셈과 가나안에 있는데 그 가나안의 아들이 함이란 말이에요. 이 함을 흑인종으로 보고 있어요. 그런데 여기서 보다 보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은 셈이 장자로 그 성경에 장자로 나온단 말이에요. 야벳이 셈의 동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. 그러면은 이 야벳 족속, 소위 말하는 백인 족속들의 입장에서는 별로 썩 기분이 좋지를 않아요. 저 누랭이들이 우리 같이 이렇게 멀끔한 백인들, 이 문화와 문명이 높은 백인들의 장손이란 말이야. 우리가 그들의 후손격이 된단 말이야.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. 그래서 이들은 셈족은 그냥 세마이트라고 셈족이라고 말을 해주면서 자신들은 우리는 그 야베스 족속이라고 안 부를 거야. 코카시언이라고 부를 거야. 이 코카시언이라는 말은 어디냐면은 코카서스의 사람들이라는 얘기인데 이 코카서스가 어디냐? 이 흑해하고 카스피해가 양쪽으로 나눠져 있고 그 사이에 협곡이 있는데 그 사이에 있는 산맥이 러시아 쪽하고 이쪽 아시아 중동 쪽을 가르는 산맥이 있어요. 그 산맥이 거기가 코카서스 산맥이고 그 산이 코카서스 산이에요. 여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건 아시아도 아니고 유럽도 아니고 아주 가장 깊은 곳이에요. 거기서부터 백인이 시작되었다. 이들은 이렇게 말하면서 이 성경의 셈과 함과 야벳의 그 관계를 뛰어넘으려고 그럽니다. 그러면서 여러 가지 주장들을 뭐 전문가들답게 피우지만 저는 그들의 주장이 잘 이해가 안 가고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나한테는 맞다. 그래서 이렇게 셈이 노아의 큰 아들로서 아브라함을 탄생시킨 그 정통 가문이었는데 그 가문의 그 야벳 족속들이 야벳 백인들이 어느 날 이렇게 급작스럽게 세상에 두각을 나타내더니 그 셈의 장막에 이게 살고 있는 거다 지금. 그러니까 이게 네 땅 내 땅 가릴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이게 모두가 하나님의 땅이었고 여기에 애초에 셈의 족속들이 살았는데 그 셈의 족속들 중에서 살고 있던 야벳 족속들이 이렇게 어떤 급작스런 그런 부흥을 이루면서 지금 세상은 야벳의 세상처럼 되어 있다.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. 그러면서 그 셈의 족속 내지는 이 북방 초원 유목민하고 남방의 사막 유목민하고를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구분해서 만드셨듯이 이 북방 쪽에 뭐 성경대로 먼저 하면 이 남방 쪽에 이 수메르 지역, 그 다음에 이스라엘 지역에 그 다음에 그 아브라함의 족속을 먼저 심어 주시고 그리고 뭔가 이쪽하고 맞지 않는 세상을 보시고 저 북방 쪽에 또 한 민족을 세워 주셨다. 그것이 우리는 한 민족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사람들은 북방의 유목 민족이다.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.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앞으로 생각을 이어갈 것입니다. 그래서 창세기 2장 20절에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 얘기를 내가 아브라함을 만들었으나 아브라함 혼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뭔가 외롭다든지 아니면 부족하다든지 하는 것이 있어서 내가 그에 맞는 나라와 민족을 하나 더 만들었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 북방 한민족, 흉노족, 훈족을 생각하려 합니다. 그 세상이 인류가 이렇게 지능과 신체가 발달했다 그러고 인류의 초기 때 트라키아가
섬기고 있던 신이, 대표적인 신이 바카스 신인데, 이렇게 수를 갖고 그 다음에 이게 아프로디테인데, 이게 조개를 타고 나온 게 아니라 거품 속에서 나왔다고 하는 그런 신화에 의해서, 거품에서 나오려니까 조개를 이렇게 배처럼 받쳐놓고 이렇게 그리는 게 맞겠다 해서 이렇게 그린 것 같은데, 이 세상의 그 아름다움, 그 술 먹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아름다운 여인들하고 마음껏 세상을 즐기고자 하는 세상 인본주의적 생각들이 이렇게 세상을 발전시켜서 오늘날에는 컴퓨터 한 대 가지고 전 60억을 다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. 현재에도 집시들은 이렇게 살고 있고, 트라키아인들의 후예죠. 또 다른 북방 유목민족들의 후예인 우리는 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. 그러나 어디가 더 밝게 살고 어디가 더 행복하게 사는지는 저는 단언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제가 인류를 보고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단군 조선부터 쭉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것을 보면은 대한민국은 정말 이스라엘하고 하는 격이 다르고, 그 다음에 세상하고는 급이 다른 뭔가 한 차원이 더 있는 그러한 한국이다. 그 한국을 만든 한국 정신이 있는데, 그것은 세상의 어떤 정신보다 뛰어나다.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나라가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유일한 국가가 될 수 있겠다. 하나님도 이것을 바라시겠다.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,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국을 보고,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국민을 사랑하고,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세계를 바라봅니다.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이 한 민족 중에서 지금 우리 한국이 세계를 섬기고 그들을 좋은 길로 이끄는 그러한 세계의 아주 탁월한 초월적인 그런 세계 지도 국가가 되기를 꿈꾸고 기도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